자, 반갑습니다. 강균용입니다.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지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축구 베팅을 해야 되는데 해충 그냥 막 누르면 안 됩니다. 요게 진짜 대목이기 때문에 토토하는 사람들은 해축 시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결과를 토대로 시즌 전망 그리고 제 나름대로 티어 구분을 좀 해서 나눠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베팅에 유용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페에 글은 올려놨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편하니까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승권 이번 시즌은 아스널만 놓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22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다른 경쟁 팀들과 달리 아르테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옵타 기준 우승 확률이 40%를 넘어가는 압도적인 1강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 전력에 기마랑이스, 콘사, 촐리스 같은 대대적인 영입까지 더해졌는데요.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맨체스터 시티를 3대 0으로 압도했고 개막전 역시 승격팀이긴 했지만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시즌도 우승에 무난하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아스널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 5로 둡니다. 이제 또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팀들을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첼시를 보겠습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10위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늘 그렇듯 이번 여름에도 과감한 투자가 들어갔는데요. 옵타 기준 첼시의 탑 5 진입 확률도 30%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기대치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유럽 대항전이 없다는 점인데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리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팀들과 비교해서 일정 측면에서 엄청난 베네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비 알론소 감독을 영입했는데요. 기본적인 전술 역량 자체가 높은 감독이고 여기에 모건 로저스, 라크루아, 팔레스트라 등 수준급 자원들을 추가했습니다. 떠나간 자원들도 있지만 대체로 선수단을 좀 잘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프리시즌은 조금 어수선했는데요.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수비에서 좀 아쉬웠고 개막전 플럼을 상대로도 승리하긴 했지만 두 골이나 먹히면서 골키퍼의 안정감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비 알론소 감독의 합류와 일정의 여유 등을 생각한다면 이번 시즌 첼시는 기대치 상당히 높습니다. 뭐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 아스날이 체력적으로 힘들 때 좀 빈틈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태긴 한데 일단 시즌 초반에는 승도 승이지만 오버를 같이 눌러서 좀 밸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리버풀입니다. 지난 시즌 5위를 기록했는데요.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뭐 5위 해서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다. 슬롯 감독 경질했고 본머스에서 성공했던 이라올라 감독을 데리고 왔습니다. 옵타 기준 우승 확률이 9.2%로 이번 시즌 역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스쿼드는 살라, 코나테, 커티스 존스 이런 검증된 주전들이 빠졌지만 좀 계륵이라고 했죠. 좀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 갔고 자케, 무뇨스, 아라오를 영입하면서 스쿼드 보강에 힘을 썼고 비르츠와 이삭이 건강한 상태로 시작하는 2년차 시즌인 만큼 기대도가 높습니다. 문제는 프리시즌부터 개막전 뉴캐슬전까지 조금 뭔가 약점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시즌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비가 좀 엉성하고 여전히 오픈 플레이에서 공격의 정확도 그러니까 좀 유효 슈팅의 순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적 시장 막바지에도 아직도 영입에 좀 혈안이 돼 있고 바르콜라, 민테 이런 애들 노리고 있어서 추가적인 전력 보강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라올라 감독의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리버풀은 상당한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권으로 놓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탑5입니다. 자, 다음 맨시티입니다.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했고요. 마지막까지 아스널을 추격했지만 결국은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바르디올라 시대가 끝났고요. 마르스카가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이게 로드리가 바르셀로나로 떠나면서 맨시티를 전성기로 이끌었던 바르디올라 그리고 베실바, 덕배, 로드리 이거 다 사라졌습니다. 엘리엇 앤더슨을 영입하면서 큰 돈을 쓰긴 했지만 새로운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하는데요. 커뮤니티 실드에서 아스널에게 0대 3으로 패배했고 개막전에서도 승리는 거뒀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시즌은 확실히 아스널보다는 한 단계 낮춰 잡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맨유입니다. 지난 시즌 3위를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캐릭이 시즌 중반 부임한 뒤에 17경기에서 12승 기록하면서 기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시즌 정식 감독 계약을 받았고요. 여기에 이제 에스턴 빌라에서 틸레망스, 첼시에서 산투스, 그리고 브라이턴에서 발레바까지 데리고 오면서 미드필더진에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레시퍼드도 복귀했고 뷔페, 은베우머, 쿠냐까지 포함하면은 스쿼드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개막전 승격팀인 헐시티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졸전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뭐 경기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못했는데 이거 한 경기 보고 시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또 맨유가 맨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지금 또 생겼습니다.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탑 5고요. 이제 상위 그룹입니다. 뭐 유로파 티켓, 컨퍼런스 티켓, 뭐 정말 잘 풀린다면은 챔스 티켓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팀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토트넘입니다. 지난 시즌 17위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시즌을 치렀는데요. 데제르비가 시즌 막판에 부임한 뒤에 팀을 잔류시켰고 이번 시즌은 처음부터 풀 시즌을 맞는 시즌입니다. 자, 무엇보다 돈을 많이 썼습니다. 토날리, 마테오스 페르난데스, 바네케, 그리고 사비우까지 영입을 했는데요. 마르무시까지 협상 중인 만큼 토트넘이 진짜 칼을 갈고 있습니다. 다만 시즌 초반에는 영입생들이 너무 많고 월드컵 차출로 인해서 합류가 늦어진 선수도 많고요. 부상자까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스쿼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 결과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0대3으로 대패를 했는데 시즌 초반은 뭐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좋은 감독이 있고 돈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순간 팀이 이제 정상적으로 묶이기 시작한다면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 시점이 좀 늦거나 아니면은 야 이게 오합지졸이다 하나의 팀으로 안 묶인다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진짜 민망할 수 있어요. 결국은 토트넘은 반등 시점을 언제 잡느냐가 몇 순위로 끝나냐 그러니까 순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로 이어질 것 같은 팀입니다. 자, 다음 브렌트포드입니다. 지난 시즌 9위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유럽 대항전에 진출 실패했는데요. 지표만 놓고 보면은 다른 상위권 팀들보다도 공격 지표가 훨씬 더 좋았던 그런 브렌트포드였습니다. 팀 자체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았고 이번 시즌은 앤드루스 감독 2년 차입니다. 마마두 상가레를 필두로 선수단 변화를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핵심 선수들도 대부분 지켜냈습니다. 프리시즌 경기력도 좋았는데요. 개막전 또한 뭐 토트넘이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3대0 대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여기에 이제 웨스트햄의 말릭 디우프까지 막바지까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브렌트포드의 고점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기대해 볼 만해요. 자, 그리고 본머스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6위로 구단 역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유로파 리그에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팀을 이끌었던 이라올라 감독이 리버풀로 떠났고요. 이번 시즌은 유로파까지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라올라와 좀 약간 철학이 비슷한 마르코 로제 감독을 선임하면서 전술적인 연속성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팀의 핵심 수비수였던 세니시가 이탈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스쿼드 뎁스는 유지를 잘했습니다. 프리시즌에서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공격의 속도와 적극성이 유지가 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맨시티전도 뭐 패배하긴 했지만 원정에서 잘 버텼습니다. 뭐 이번 시즌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시즌 기대치를 크게 낮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티켓 경쟁 그룹을 좀 따봤습니다. 탑 8이죠. 자, 그러고 나서 좀 안 불린 팀들이 있는데 저는 변동성 그룹으로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름값만 보고 베팅하시면 안 되는 팀들입니다. 자, 빌라입니다. 지난 시즌 4위를 했고 유로파 우승했고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감독만 그대로고 선수단 변화가 너무 큰데요. 모건 로저스가 첼시로, 콘사가 아스널로, 틸레만스가 맨유로 떠났고 리카디뉴도 PSG로 이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개막전에서는 지난 시즌 유로파 결승 선발 11명 가운데 고작 5명만이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이거 재정 규정 때문에 지금 재정 규제 때문에 마음껏 돈을 좀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여기에 지금 와킨스도 아릴랄이 접근하고 있어서 잔류가 불투명하고 지금 스쿼드 레벨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라이턴을 상대로 0대4로 대패를 기록했는데 아무리 퇴장이 나왔다고 해도 유효 슈팅 빵개는 좀 처절한 패배였다. 스쿼드 수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감독이 아무리 ML이라고 해도 좀 답이 없다. 급하게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브라이턴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8위를 기록하면서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했는데요. 휘르첼러 감독 3년 차로 감독과 전술의 연속성은 뚜렷합니다. 다만 이탈 인원이 많아요. 바네케, 웰백, 발레바 등 각 포지션의 핵심 자원들이 팀을 떠났고 새로운 영입 자원들이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대항전 플레이오프에서 트럼스 상대로 안 좋았고 개막전 빌라 상대로는 대승을 기록했지만 글쎄요.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단 변화가 좀 큽니다. 자, 다음 뉴캐슬입니다. 지난 시즌 12위를 기록했고 팀 레벨을 생각했다면 좀 실패한 시즌입니다. 에디아우 감독이 팀을 떠났고요. 야이슬레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는데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축구를 즐겨 하지만 이 PL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에 토날리가 토트넘으로, 기마랑이스가 아스널로, 앤서니 고든이 바르셀로나로 떠났습니다. 팀의 주축 자원들이 동시에 이탈을 했고 그 돈을 다시 어린 선수들에게 좀 투자를 했는데요. 프리시즌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개막전에서 리버풀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뭐 비기긴 했지만 이번 시즌 뉴캐슬이 얼만큼 성적 낼지 예상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감독부터 선수단 변화 폭이 너무나 큰 만큼 변동성이 높은 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빌라, 브라이턴, 뉴캐슬은 썩어도 준치라고 상위권 그룹이라고 본다면 풀럼은 조금 애매합니다. 지난 시즌 1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시즌은 팀을 이지껏 단단하게 이끌어주던 마르코 실바 감독이 떠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유스를 담당했던 아르벨로아 감독이 새롭게 팀을 맡았고 전체적인 변화폭이 상당히 큽니다. 베테랑 자원들이 다수 이탈했고 그 빈자리를 젊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는 방향으로 아예 그냥 팀 자체를 캐릭터를 바꾸고 있어요. 베테랑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던 팀에서 젊은 유망 자원들을 통해서 에너지 레벨 높은 축구로 탈바꿈하는 과정인데 좀 투박할 것 같아요. 당분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즌 초반 경기 운영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 배팅적으로는 뭐 오버 접근 같은 거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풀럼 승 막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늘 공무원이죠. 늘 잔류를 하는 안정형 팀들을 쭉쭉 읊어볼게요. 에버턴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13위였고 모에스 감독 체제가 이번 시즌도 이어집니다. 상당히 단단한 축구를 하는데 기존 수비 조직을 유지하면서 공격력을 끌어올리는데 방점을 뒀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 자원을 제대로 된 애를 찾지 못했고 여름 투자도 생각보다 적지 않았는데 이게 좀 수비 자원들을 계속 메우고 있어요. 그리고 콜먼이 떠난 오른쪽 수비 자리를 아직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스쿼드 완성도가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개막전 크펠 상대로 승리 거두긴 했지만 크게 고평가할 정도의 경기 내용은 또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또 잔류권을 예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리즈입니다. 지난 시즌 14위를 기록하면서 승격 첫 시즌 잔류에 성공했는데요. 파르케 감독 체제에서 수비적인 전술 완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또 수비를 채웠습니다. 트래포드, 모아레모비치 영입하면서 수비 보강에 상당한 돈을 지출했고 진짜 빡빡한 수비 축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막전은 노팅엄 상대로 1대0 클린시트 승리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도 방향성과 결과가 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분명히 버티는 힘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잔류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그냥 중위권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노팅엄입니다. 지난 시즌은 16위 기록했는데요. 간신히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감독이 4명이나 거쳐갈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즌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름값이 높은 글라스너 감독에게 팀을 맡겼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인데 다만 팀의 진짜 핵심 자원인 엘리엇 앤더슨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습니다.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영입을 했지만 완전히 메워지진 않을 것 같고요. 프리시즌은 썩 나쁘지 않았는데 리즈와의 개막전이 좀 애매했습니다. 특히나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암 델랍을 추가로 영입했지만 이게 바로 경기력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잔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상위 그룹까지 점프를 하기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아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어떤 팀들이 있냐? 이 강등 그룹이라고 하는 강등의 위험성이 있는 팀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권이지만 중위권 하위권 팀들 한번 볼게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자, 지난 시즌 리그 15위였지만 컨퍼런스 우승해서 유로파 나갑니다.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글라스너 감독이 떠났고 후임으로 피에르 사즈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요. 랑스에서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는 또 다른 무대입니다. 감독 변화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한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선수단 변화도 만만치 않은데요. 라크루아가 첼시로 떠났고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질적 하락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것 같고 프리시즌 좋지 않았고요. 개막전은 뭐 내용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결과가 썩 안 좋았습니다. 에버턴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직도 지금 팀 핵심 자원들을 향한 빅클럽들의 영입 링크가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빠져버리면은 이번 시즌 기대치 높지 않습니다. 중하위권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상황 꼬이면은 진짜 강등권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 유로파를 한다는 것도 본인들한테 리스크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썬더랜드입니다. 지난 시즌 7위를 기록하면서 승격 첫 시즌에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다만 옵타 기준으로 기대 승점 기준 강등됐어야 할 정도로 경기 내용과 결과가 편차가 좀 심합니다. 이 말인즉슨 경기는 별로 못했는데 지표는 다 안 좋았는데 결과만 어떻게 좀 잘 나오는 희한한 팀이라는 거죠. 괴리가 좀 큰 팀 가운데 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도 감독이 그대로 가고요. 선수단 투자가 크지 않은데 자카를 잔류시키면서 사실상 지난 시즌과 거의 동일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즌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7위에 어울리는 수준이었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프리시즌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개막전, 입스위치전 역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유로파까지 병행하는 만큼 리그 순위를 버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썬더랜드 강등 가능성이 갑자기 확 올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그룹은 승격한 팀들 보겠습니다. 자, 입스위치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 2위를 기록하면서 자동 승격했는데요. 승격 3팀 가운데 감독을 바꾼 유일한 팀입니다. 게리 오닐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오닐은 이미 EPL 잔류 경험을 여러 차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바꾼 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적료 공개된 것만 150밀 수준입니다. 엔시소, 샤샤루키치 등 이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잔류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리시즌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치를 끌어올렸고 개막전 썬더랜드를 상대로는 2대1로 승리까지 기록했습니다. 이적 시장에는 이제 팔라시오스 막바지에 영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강등됐을 때 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승격팀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번 시즌 잔류 기대치는 분명히 좀 높은 편입니다. 자, 다음 코벤트리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격했는데요. 다만 PL과 챔피언십 사이에는 체급 차이가 분명히 좀 큽니다. 승격 3팀 가운데 강등 확률 자체는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지만서도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강등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램파드 감독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만큼 전술적인 연속성이 존재하고 여기에 이제 120밀 정도 뭐 금액 투자가 낮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즌 잔류에 대한 구단의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시즌 초반에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하지라이트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빠진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막전 아스날 상대로 진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체급 차이였고요. 승적 첫 시즌부터 엄청난 점프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구단의 투자와 의지가 좀 분명한 만큼 너무 낮잡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헐시티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 6위를 기록했고요.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승격한 팀입니다. 야키로비치 감독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려는 좀 있지만 전술적인 연속성은 존재합니다. 선수단에는 한 78미 정도를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프리시즌도 생각보다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막전 맨유를 상대로 2대0으로 이겼다. 이거 너무 큰 이변인데요. 기본 전력이 떨어지는 만큼 시즌 전 강등 예상 1순위 팀입니다. 초반에 뭐 의외 선전 하긴 했는데 이게 항상 보면 좀 결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이변이 있어도 끝날 때 되면 강등을 또 다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무리 봐도 헐시티는 강등 그룹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 중에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와, 승격 팀들 세네요 하지만 늘 보면 EFL에서 승격한 팀들은 뭐 그 하브리브 씹어 먹고 와도 위에서 좀 못 버팁니다. 해서 제가 좀 평가를 잘 하긴 했지만 뭐 이거는 뭐 잔류 그룹에서 이 정도를 한다라는 거지. 뭐 강팀들 한 체급 위 팀들 만나면은 썰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1라운드를 보면은 크게 막 이변이 있었나 싶긴 합니다. 크게 이변이 있었나요? 이변이
아스널이 코벤트리 잡았고 요게 좀 골 때리는데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긴 합니다. 뭐 입사도 뭐 크게 반전은 아니고 에버턴이 크펠 잡은 것도 이상하지 않고 노팅엄이 리즈한테 잡힌 것도 뭐 엄청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브렌트포드 토트넘도 토트넘의 현재 지금 상태를 보면은 뭐 이것도 정상 참작이 되고 맨시티도 결국 이기긴 했고 브라이턴 4대 0 뭐 저는 이거 좀 예상을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 거라 봤어요. 뉴캐슬 리버풀은 글쎄요. 리버풀이 원정이라서 이거는 리버풀을 조금 당분간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첼시도 요런 결과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 이변이라고 치면 저는 맨유, 리버풀 정도인 것 같은데 얘네 둘 정도를 제외한다면 뭐 나머지는 결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라운드 좀 예상대로 마킹을 한다면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저는 이번 주에 세리에도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승무패까지 연결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